금년 4월 초에 농작물 맹해 피해 상황 발생에 따른 그동안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발생 개요입니다. 좋은 피해가 있던 날은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양일간이었습니다. 피해 요인은 과종별 개화 시기가 빨라져 저온에 의한 맹해 피해 발생이었으며 당시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3도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수 눈꽃 및 과수 꽃눈 및 밭작물 정식묘 맹해 피해 등입니다. 피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헥타르 등입니다. 피해치를 바탕으로 피해 복구비를 추정하면 약 13.5억 원이며 2068.6억 원보다는 20% 수준입니다. 아울러 현 피해 면적은 농가들이 신고한 면적으로 시군에서 정밀수 조사 시 면적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 한파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철저 공문을 3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의 농가 등 농업인 대상 저온 한파 대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저온 한파 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마을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별 4월 이상 저온 피해 현황 접수를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한 후 재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피해 보상금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온 피해 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해 피해 발생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연승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품목은 50개 품목입니다. 전국은 70개 품목이고요. 본사업에 지금 45개, 시범사업에 5개 품목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받은 사업의 과수 품목은 대개 본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유형 보면은 종합위험 보장, 특정위험 보장,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 있습니다. 사과배가 적과전 주요 품목 평균 보험료하고 농가 부담액을 보시면은 지금 사과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정도고 우리가 그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를 빼면은 농가 부담료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1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다른 것에 복숭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참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군별에서 대부분 저희가 그 국도비 시군비에서 보험료의 한 85%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청주, 충주, 부원, 영동, 진천, 괴산, 음성 같은 경우는 5%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옥천 75% 이렇게 추가로 이제 지원을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세 번째죠. 세 번째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피해를 받으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책이요. 하나는 복구비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에 따라서 보험에 의해서 최종 지원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구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시군구별 농림작물 피해 면적이 일정 수준 한 5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헥타르 이상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온이 50헥타르 이상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 또 융자금 농업재 피해조사 보고 요령에 따라서 이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를 하시고요. 복구비 지원 조건은 밑에 네모 두 번째 보시면요.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같은 경우 영양생 작목이기 때문에 대파대는 지원이 안 되고 농약대가 이제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약재 살포에 필요한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 100% 이렇게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피해 물량 면적인데 곱하기 품목별 지원 기준 지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지원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난지수 300 미만은 피해액이 약 한 30만 원 정도 경미한 피해고,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수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별 재난지수 300 기준으로 피해 면적을 뽑으면은 인삼은 811 평방미터, 가수는 보시면은 재난 등급별 재난 지원금 기준입니다. 해서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재난이 제일 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0등급 보시면은 300에서 500 재난 지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보시면은 밑에 보시고 밑에 재난 지수에 따른 재난 지원금 산정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를 이제 보시면은 색깔을 좀 칠했는데 병해충 방제 가수류 해가지고요. 그래서 재난지수는 곱하기 보면 재난지수 기준지수가 0.25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3,000 만약에 본인이 3,000평방미터 중에 1,500평방미터를 피해를 받게 되면은 농약대는 3,000평방미터 다 이렇게 그렇게 이 1,500평방미터를 피해받다 하더라도 3,000평방미터를 곱하게 되고 0.25.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 상황에 대한 과수농가의 건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천에서 왔는데요. 저희 제천 지역은 제천 지역 전체 과수발전협의회가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내리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홍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수산면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임의로 이거 내리 피해가 있으니까 과수농가들한테 일단 보호회사에 전화를 해놓고 그리고 면에다가 신고를 해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선급금을 받으면은 그 물량을 못 채우거나 그 약정된 금액까지 못 채우게 되면은 위약금을 굉장히 세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재난 때문에 그걸 못 맞췄다 그러면은 면에서 재해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 갖다 주면 이제 그게 무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에다 신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천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4월 11일부터 신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부터도 이런 내개 피해가 있으면은 신고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개 피해 면적을 좀 더 이렇게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 피해 받으신 농가들이 피해 접수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물 조사를 실시하라는 농식품부의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게 저희가 아직도 위에서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접수 못 받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도 지금 군이나 여러 사람 그런 거기나 하고 예, 맞습니다. 당장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일단 피해가 된 농가는 접수되면 네. 보험회사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험회사가 나오고 우리 도담당과 시군담당과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피해가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안 주려고 자꾸 피해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 되고 우리 농가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거래를 더 많이 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보통 그 보험회사에서 오면 거의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해요. 그런 거에 대화를 좀 잘 해서 네. 우리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 보험회사에서는 뭐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잘해주세요. 처음에 복숭아, 동사리 복숭아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은 한 기술은 과수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그 6월 20일 넘어서 거의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보험 혜택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 혜택이 이제 그 조사가 언제 나오냐면 보통 6월 초순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 초순경이 나오는데 그 이제 낙과되고 뭐 이런 거에서 그 냉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피부를 느꼈을 때는 한 6월 20일 넘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지 다 싸놓고 낙과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사 나오면은 왔다 갔다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게 냉해 이봉기. 그래서 그런 게 참 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늦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도하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오늘 나왔던 내용들 이 NH 농협 보험회사에 잘 전달을 하셔야죠. 예, 그래 이제 더불어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이제 좀 짓다 보니까 뭐 윤달이 뛰는 데는 진짜 더한 것 같아요. 그래 뭐 올해 윤달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 보내도 뭐 복숭아 농가가 여기 이제 한 38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헥타르는 정확하게 몇 헥타르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도 외부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교류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보은 지방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6월 넘어서 거기 나타나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은 그 생육의료에서 가수가 못생겼던 아니면 약간 말하자면 냉해 입은 한쪽이 제대로 된 가실이 아니더라도 달아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을 위해서 이게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회복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보험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다 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때 이 고리는 아까워서 딸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한 개라도 달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요번에 저희들이 보험에서 와서 왔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이 지금 냉해를 입었는데 약을 잘못 쳐서 병이 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아무래도 가수가 제대로 달렸을 때하고 안 달렸을 때가 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약을.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병이 왔을 때는 그 병에 대한 거는 제한다. 책임입니다. 농가 책임. 예, 농가 책임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는 니들이 자부담 적용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보험을 받으면 그게 약값도 못 받고 뭐 사실 보험이라 하지만은 보험이라는 혜택은 우리는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듣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우리 회원들은 차라리 들지 말자. 들어봤자 우리한테 혜택도 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가수나무가
가일이 안 달려도 우리는 조금이 삐뚤어져서 달아내야 돼.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 생계잖아. 뭐 배즙을 짜든 뭐를 짜든 못난이를 팔든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일이 와서 그것도 쳐야 되고 니들 자부담 30%를 또 지어야 되고 이게 100%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네. 자부담률 빼야 되고 또 거기 남은 거에 대해서 크로스 헤지로 해서 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약값도 못 나와요. 이런 상황입니다. 보험이라. 그래서 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될까? 이런 의문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네. 총무님이 말씀하신 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 사과에도 안 드리는 말이요. 그게 반반해가지고 내년에 꽂느냐. 꽂느냐 안 와서 내년에 또 농사가 어느 농사 2, 3년은 원래 사실적으로 이 도에서도 3년은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이 보험 때문에 저희 이 보험 지역에서도 그래도 수없이 주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관을 수정하면서 해마다 이게 자꾸 이게 바뀌잖아요. 지역별로 지금 또 보험도 또 적용 요율이 틀리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또 더 소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농업적인 보험 정책을 할 때 우리 농가들도 좀 대표성 있는 농가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같이 보험에 대한 거를 의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또 과일 같은 경우는 한 밭의 평수가 거의 뭐 3,000평, 5,000평 되는 분들은 한 가지 품목만 심지를 안 해요. 이것저것 다양한 품종을 심는데 이 품종별로 이거 냉해 피해도 심각한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근데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피해를 입고 절반은 피해를 안 입었으면은 예. 이 한 품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험을 거예요? 해주게끔 이렇게 해달라. 그것도 2년 전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전체를 그냥 보는군요. 전체로 해서 평균 내가지고 딱 때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보험을 다시 해마다 이게 바뀌는데 이게 바뀔 때 농가들도 대표성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농가들 의견도 들어가서 농가들 의사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보험회사는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지들도 손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들도 손해라서 못 해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거기 부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제가 직접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무슨 돌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밭에 반은 시나노골드고 반은 홍로예요. 그래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시나노골드가 얼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체 홍로하고 시나노골드를 전체를 계산을 하니까 그래도 개수가 많다, 해당이 없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냉해 피해가 시나노골드나 부사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고 거의 90% 이상 피해를 봤다고 보고 홍로나 또 뭐 아리수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시나노골드가 100% 피해를 보고 홍로는 그냥 한 80% 10%나 20% 피해를 봤다고 친다면 평균 4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율이. 그렇게 되니까 보험이 혜택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책정해 준 게 마땅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보험 계약을 하실 때 그 품종은 안 하시나요? 해요 다 하는데 품종을 다 품종별로 다 하는데 필지별로 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필지별로 부사는 부사, 홍로는 홍로. 근데 우리 과수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사실 또 어렵거든요. 왜냐면 수순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가 또 판매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름사과 가을사과 이렇게 구분해서 또 심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직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림부에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야지 조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농가가 4월 7일날 8일날 이렇게 피해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한 데가 보험회사예요. 농협. 근데 면회 전화하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조사를 안 한다. 받질 않아 신청 자체를. 왜냐하면 지침도 없고 뭐 하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불만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림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 최소한 도에서라도 뭐 이런 상황이 재해라고 예상이 되는 뭐 이렇게 낮은 온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뭐 달관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성 있는 뭐 장목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전화라도 해서 어느 정도 피해인가를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파악이 돼야지만 중앙에도 농림부에도 보고가 될 테고 뭐 군에서는 도에도 보고가 될 테고 이럴 텐데 아예 지침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 피해 조사를 못한다, 신청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다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 받아놓은 상태라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 보험 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보험회사 농협으로 먼저 전화하거든요. 그런 현실이 그래요, 농촌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농민들 불만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버리는 행정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반대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부 지침 뭐 이런 거 내리기 전에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재해 발생 시에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전화는 없나요? 발생했을 때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 재난 종류를 기록을 해서 접수를 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신고를 먼저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제천이라든가 그 지금 회장님께서는 제천에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시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잘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전화를 하나 만들면 도에다 바로 전해주면 시군에다가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지금 아까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에서 바로 신고를 받고 시군에 지시 내려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팩트가 결과적으로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들은 사과 뭐 이런 작물에 따라서 그게 내내 피해나 이런 종류가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6월 뭐 셋째 주나 가야지 이게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첫째 주에 오면 아무 소용 없다 이런 거 디테일한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보험 거기에 좀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졌고 그 다음에 1년에 그 충청북도에서 지금 보험금 지금 납입하는 게 얼마예요, 전부? 얼마 정도 되죠? 보험금이 총 얼마야 보험금이 지금 226원?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그건 안 나왔나요? 모르죠.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나? 그래도 우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거 좀 파악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금만 잔뜩 갖다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도에 줄 거 우리가 보상해 주면 그만이지. 더 혜택 주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보험회사하고 이런 관계를 할 때 야 봐라 우리가 지금 보험금을 갖다 226억을 주는데 니네들이 1년 동안 우리한테 지급한 게 지금 100억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급을 안 하려고 본관 얘기만 하지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신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짜임새 있게 계약할 당시에 삽입 조건 그런 걸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우리가 도에서 할 역할이라는 거지.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아까 윤태일 우리 제천에서 오신 과수발전협회 총무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냉해 피해가 났을 때 이렇게 제천시 같은 경우는 협회가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협회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먼저 하는 게 시군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연락도 못 받고
피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라 이런 안내조차 못 받았다는 건 1차적인 거는 시군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도에서는 우리 농림부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을 때 종합적으로 시군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안내하거나 하달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각 그 시군에서 오셨는데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시군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저희 또 의원들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관련 그 시군 의원들은 해당 그 시군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피해 조사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안내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없어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보험 같은 경우 이제 의원님들하고 항상 내부돼 있던 오랜 기간에 이런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이 더 연구하고 더 저희도 더 검토해보고 또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해서 농가분들한테 지금까지 좀 불리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법적인 걸로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보험을 들 때나 여하튼 이럴 때 조금 농가분들한테 지금과 달랐던 이런 조항들을 좀 넣고 이런 부분에 우리 저기 스마트 농산과하고 협의해갖고 최대한 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려도요. 예. 아까 이제 최양진 우리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보험 관련 정책을 만들 때는 다 똑같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농가잖아요. 농가, 보험회사, 우리 또 농정부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옛날만치 그 농림부에서 좀 그 해줄 수 있는 그 보험을 관여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책정이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농민들이 좀 더 편했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좀 안심하고 농사를 이렇게 질 수 있는데 이게 다 이관되다 보니까 아까 뭐 진짜 보험받기가 하늘에 있는 별 따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문자 그 보내죠. 도에서 재난점 문자 보내는데 여기도 이제 재난 문자 그런 거 받아보시죠. 실제로 가수농가나 이런 사람 이럴 때 그 냉해가 피해가 우려될 때 이런 때도 보내나? 네, 와요?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하셔요? 대체가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우스도 아니고 하우스 같은 거 덮어놓는 거인데 옛날에 이제 왕겨 불 때가 이렇게 피우고 그랬는데 연수법도 있고 그죠? 방풍법도 있고 효과가 살수법도 이미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근데 잘못하면은 살수법 하면은 얼어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취해진 행정 조치나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난 다음 이야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사고를 어떻게 이 냉해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8년 전인가 저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사팬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한번 하고 잠시 중단됐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한번 좀 업그레이드된 방사팬, 그러니까 공기를 데워가지고 그 팬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온도를 1도만 올려도 피해 면적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냉해 피해가 오는 지역이 좀 평야지대나 좀 이렇게 움푹 꺼진 데 공기가 정체하는 구간에 그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좀 공적인 목적으로 방사팬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떨까. 개인이 설치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시범사업에 한번 당첨이 돼가지고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원사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요. 전기세도 계속 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좀 공공재로서 이렇게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외에도 되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상팬님이 재해 예방으로 지금 동해를 피할 수 있는 건 방법 중에 제일 좋다고 지금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농가들이 그걸 다 못하는 이유가 장비가 고가고 그다음에 또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만 보조를 해주고 전기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이 재해로 사실 재해 보험료도 나가지만 재해로 나가는 돈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가들도 안심하게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방상팬 설치를 과소농가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도 좋지만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방상팬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비를 보조비를 좀 높여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쨌든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사실 농가들은 봄 되면 놀러도 많이 다녀야 되고 뭐 그런데 버스 타고 바깥에 나갈 일도 있고 그런데 자칫 오늘 추워지는데 오늘 못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공적인 공공재로 설치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날씨 앱을 봐가지고 원격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격으로 이 지역에 그러면 팬 한번 돌려라. 단추 한번 딱 눌러주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데도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하고 있다는 거. 농가가 하고 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자부담. 자부담. 그런 것들 구상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과수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가수농가 지역이 충청북도 전체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두 대 설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가들로 세대를 설치하는 거잖아. 농가당 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점차적으로 해야지.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저기 잘못 설치하는 거 시끄럽다고 하는 이론도 생기고 그러니까 과소비를 해야 되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3,000평 하는데 자부담이 1,500만 원. 3,000평요? 그럼 평당 500, 자부담이 500만 원이네요. 왕교 지원해 주지 뭐. 지금 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니 저희가 예상되는 지역에 부회장님 같으면 자부담 50% 하고 그 설치하시는 이동차 이동해가지고 이상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예상은 나오는 아니면 가서 포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제가 나로면 세종리에 대장목반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피해가 어떠시냐고 방상팬을 작년에 설치하셨대요. 그래서 올해 피해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말씀처럼 농가도 부자 농가는 투자해서 설치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이것도 농가에서 심한 건데 이것도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방석대는 설치하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제가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방상팬이 지금 기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바람만 돌리는 기계였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기름을 떼고 전기 기름 다 같이 들어가는데 기름을 떼는 게 지금 해가지고 나오는데 팬도 방상팬이 하나짜리 매날개짜리 있고 두 날개짜리 세 날개짜리 네 날개짜리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날개가 많을수록 모다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이제 팬마다 다 틀린데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두 날개짜리를 할 수도 있고 네 날개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정사각형인 3,000평 1헥타에는 네 날개짜리 중앙에다 하나만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밭이 길다 그러면은 두 날개짜리 양쪽에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게끔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화 사업으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방석팬 50%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들을 안 해요. 한 대 근데 얼마예요? 뭐 보통 한 기 이렇게 하려면 1,500만 원 정도 비용 들어가니까. 본인 부담이 1,500 정도 든다는 거죠. 그 뭐 저 아니 여러 군데 한 대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저기 거기 하려면 내 자부담금이 50%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는 또 따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가야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50% 보조지 50%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 농가들이 섣불리 그걸 하지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냉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농사 포기해야 되죠. 그 날씨가 예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기상기후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더라 기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장비 자체가 지금 고가의 장비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저녁에 이걸 저 보급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고. 아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 뭐냐면 그 농업기술센터에 이 장비를 이제 좀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 이동해서 설치할 수 그러니까 예상은 되잖아요. 예상은 이제 뭐 일개별 보면 내일 모레 뭐 며칠 일주일 있다가 굉장히 이상 기온이 올 것이다라고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을 못해요. 못해요? 네. 고정시계요. 그러니까 고정시기거든. 혹시 제가 기술원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보다도 이게 개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면 기상지대로 해서 개화 시기를 좀 놓쳐서 그 시기에 꽃이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기상 생육 저기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왜냐면은 옛날에 기술원에서 오셔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나무 생육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하면은 생육 기간이 늦춰진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네, 그럼 뭐 어떤 방법이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바깥. 이게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일단 그러냐고 이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손해사정사를 하면 농민들 피해보면 내가 얘기를 하면은 농민한테 그러면 이거는 이 피해가 아니고 이런 피해입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이런 피해는 뭐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민들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피해 조사를 하러 와가지고 이걸 하고 앉았으니 받으려고 하는 자와 안 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농민하고 싸워. 그래서 목소리 큰 농민한테 걸리면 거기는 이제 피해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순한 농민한테 걸리면 지가 하고 싶은 걸 대충 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험을 이제 딱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한 군번하고 말 안 해. 내가 얼마 받았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해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가지고 농민들보다는 조금 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 기준이 맞아요?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면 허가면 되면 못 자동차 사고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손해거든 그 사람들은. 법이 똑같아요. 그런 데서 농사를 짓지 말아요. 농사 짓지 말아요. 정리를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계속 작년에도 막 고정이었으니까 당신네들은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농가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뭐 더 말씀하실 거예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만은 아마 제가 막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또 답변을 드리더라도 아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농가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쭉 들어봤습니다. 냉해 피해가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실의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올해 한 해로 끝나면 내년에 희망을 두면 되지만 또 못자랑 또 내년 후년까지도
너무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후 약방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도 또 우리 이제 기술원이나 또 우리 농정부 스마트 농산과장님이나 우리 기술원 팀장님들, 연구사님들께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냉해 피해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 간담회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장 주관으로 이제 과속냉해 피해농가 간담회를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이제 이번 냉해로 인해서 사과, 복숭아, 배 등 여러 가지 작목들이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미 벌어진 그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런 재해가 자연재해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번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는 더 많은 좀 냉해 피해를 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우리 농가에서 또 원하는 것은 농작물 재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에게 소득 및 경영 불안을 이제 좀 해소하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주는 보험인데 그 재해보험의 실효성에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제일 큰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피해를 봤을 때 50%인데 또 자부담 20%를 빼면 결국 농가에서 받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는 비합리적, 비효율성이 재보험을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그 책정할 때 어떤 보험법을 다시 만들 때 꼭 농가도 같이 참석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이 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저 뒤에 분들이 너무